이미지 영단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톡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해석이 실제로는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상점의 재고품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비축물, 저장품, 그리고 판매할 상품을 갖춰두고 있다 라는 서술어로도 쓰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상점의 재고품, 그 다음에 비축물, 저장품, 그리고 갑자기 주식, 자본이라는 뜻이 생겼죠. 그리고 국채, 공채라는 뜻도 생겼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죠. 주식과 국채는 다른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같은 거로 쓰고 있어요. 스톡으로. 그 다음에 가축이라는 뜻이 있네요. 농장, 동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말에서 국채하고 농장의 가축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영어는 같은 스톡을 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어 단어 스톡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외우게 되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이라는 뜻도 있네요. 이거는 뭐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육수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의외로 많이 쓰여요. 요리할 때 육수를 스톡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주식하고 육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코라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과거 죄수를 매던 형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거를 안 쓰고 다른 걸 쓰겠죠. 그래서 사전에 나오듯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평판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 다음에 총의 개머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총의 개머리판하고 육수하고 또 창고에 그 재고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스톡이 마치 다이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서술어로는 판매할 상품을 갖춰두고 있다. 이건 뭐 재고품이라는 뜻에서 명사에서 서술어가 된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품, 책 등으로 채우다, 갖추다 라는 뜻도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상투적인 또는 비축된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톡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의 기본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목재로 쓰일 트렁크를 베어내고 남은 부분을 스탬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스톡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그루터기라는 뜻으로 스톡이 쓰이지는 않아요. 자, 어원사전인데요. Old English Stock 이라는 게 있었고 그 뜻이 스탬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탬프의 뜻으로도 스톡을 썼었어요. 스탬프는 뭐예요?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 밑동을 스탬프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탬프를 스톡이라고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앞에 있는 s는 this처럼 떨어지는 뜻을 나타내요. tree에서 트렁크를 베어내니까 떨어져 남은 것이 스탬프가 되는 것이죠. 베어낸 트렁크를 쌓아두는데 그것을 a stockpile of wood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여진 스톡은 쌓다, 무더기라는 뜻의 스택에서 파생되었어요. 자, stump, stack, stock 다 비슷하죠.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파는 곳을 스토어라고 하는 거예요. 트렁크를 쌓아두면 계단인 stair처럼 밟고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을 ste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ck, stock, store, stair, step 이런 식으로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이런 단어 파생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스톡이 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재로 쓰일 부분인 트렁크를 쌓아서 만든 게 무더기죠. 그거를 스택이라고 하고 다시 스톡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스톡은 뭔가를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 트렁크를 쌓아둬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톡이 비축물이라는 뜻이 생기고 재고품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곳을 스토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축은 라이브 스톡이라고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저작물이다 이거죠. 근데 왜 가축을 스톡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한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기르죠. 그래서 쌓아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수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죠. 자, 주식하고 육수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둘 다 스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스톡이 쌓아둔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미리 준비를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재고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축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의 요리는 고기 요리가 많죠. 고기 요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뼈를 끓인 육수를 많이 써요. 그것을 스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개념의 뜻으로 스톡을 육수라고 쓰는 것이죠. 뼈 육수는 스톡이라고 하고요. 고기, 채소, 뼈 등을 넣은 것은 broth라고 해요. 스톡과 broth를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구분 별로 안 하죠. 그냥 육수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이걸 구분했어요. 스톡과 broth를 구분했어요. 사전에 보니까 스톡이 뭐 야채 육수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외국인한테 물어보니까 뼈 육수는 스톡이고 고기를 넣은 것은 broth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사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서술어로서는 재고가 비면 새 상품으로 창고를 채우죠. 그래서 채우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개머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gunstock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gunstock이라고도 하는데 이 gunstock 역시 어깨에 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의 밑바탕이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머리판을 스톡 또는 건스톡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신는 스토킹이라는 것도 이 스톡에서 나온 겁니다. ing만 붙은 거죠. 이 여자의 다리를 그 밑부분, 밑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스토킹이 된 겁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스톡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기본적인 개념은 뭐였어요? 쌓아두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개념은 뭐였어요? 스탬프의 개념이었죠. 옛날에는 스톡을 스탬프 개념으로 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바탕이란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쌓아둔다는 재고품 의미로, 비축물 의미로, 그리고 자본 주식 의미로 돈을 쌓아둔 거죠. 그리고 국채 마찬가지로 돈을 쌓아둔 개념이고 가축도 재산을 쌓아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육수 같은 경우는 비축물 저작물 개념도 있지만 밑바탕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게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판은 여태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머리판은 밑바탕 개념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술어로 쌓아두고 있다, 갖춰두고 있다. 그리고 뭐 채우다, 갖추다가 있고 형용사로 상투적인이 있다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창고에 재고품을 쌓아두면요. 그것이 팔릴 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쌓아두고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투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비축된이라는 뜻은 뭐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디엄에 take stock이 있고 understocks가 있죠. understocks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제조 중인, 준비 중인 이라는 뜻으로 understocks라고 합니다.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 라는 책은 장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장문을 할 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의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